절대 빌리면 안 돼요. 빌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빌려줘도 안 돼요. 사람 잃고 돈 잃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본명을 써주셨어요. 이혜중님. 채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 마음을 본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지금 1억 2천만 원 빌려준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상대방이 가진 게 없어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못 잡니다. 꼭 돈 좀 받게 해주세요, 채화님. 이 돈을 못 받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채화님의 기도문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내 인생에 10만 원은 그렇고 한 50만 원 이상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있는 분은 동그라미, 없다, X. 자, 여러분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여서 좋은 밤이지만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그러셔서 대리 경험을 실컷 했습니다. 몇 천만 원 빌려줬더니 잠수 탔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유, 큰 금액들이 꽤 있군요. 이게 이제 가족이든 친구든 사업이든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 참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를 참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듣는 모양입니다. 저는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금액이 아니었나? 기억이 거의 안 나네요. 너무 오래 전에 2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않는데 제가 항상 귀점 영상 가족들 히파에서 우리 법인에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돈 거래하면 안 된다. 자신이 사업하는 거 권유하면 안 된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빌려달라 하지 마라. 그냥 달라고 해라. 빌려주는 건 없다. 그래서 돈 거래하면은 절대 안 된다. 여기서 활동 못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가족 호구 조사하지 마라. 남편이 뭐하니? 자식이 몇이니? 나이가 어떻게 되니? 그런 건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그런 걸 묻지를 마라. 이런 걸 기본으로 지켜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 저도 부도 채무 중 17억 중 돌려받은 거 3억입니다. 나머지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서 2억을 3년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정현님은 전 이혼 후 갑자기 연락 온 아이 아빠한테 8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고 아이 아빠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렇군요. 유경숙 님도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혜성 님은 절친 사업에 빌려줬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의외로 이제 수천만 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네요. 돈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행복은 변한다는 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깊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수백억이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 치더라도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해나갈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통 구분이 되죠. 보통 돈이 많으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옷, 좋은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큰 부자분들 굉장히 검소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품도 오히려 없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고 내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빈약할 때 더욱더 내 옷이나 내 가방이나 내 외모를 통해서 자기가 부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내 안에 이 무의식 안에 그런 여유로움과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 내가 이미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다녀요. 오히려 명품 같은 걸 취급도 안 해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떳떳하고 훌륭한 자신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명품이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 힘든데도 명품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를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명품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돈의 여유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 명품으로 채우는 거죠. 자, 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돈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필요한 만큼 벌면 돼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벌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들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돈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때는 반드시 또 다른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고 돈의 기운이 많이 올라올 때는 건강의 기운이 좀 쇠해질 수 있고, 또 돈의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부가 올라올 때는 주변에 인연의 인맥들이 점점 더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도 진정한 나의 친구는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인연과 우정과 친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을 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 때문에 오는 인맥이 대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돈 때문이 아닌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인맥들은 거의 돈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의 인격을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인격이 아니라 돈이 먼저 보여지는 존재가 돼버리면 저 사람은 성질은 참 안 좋은데 돈은 많다더라. 성질은 참 안 좋은데 성격은 별론데 부자다더라. 이러면 보통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보지 않고 돈을 보면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주변에 안 좋은 돈의 인연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런 본인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돈을 버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부자이고 내가 지금 모든 걸 가졌고 나는 원하는 게 더 없고 이루는 걸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제가 원하는 계획은 다 했고 바라는 것들은 다 했어요. 이뤘어요. 어떤 상황이든 공익적이든 제 개인적이든 이런 마음이 진짜 들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상상으로 가져도 나는 가난한데 뭐, 나는 부족한데 뭐, 나는 빚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게도 좋은 일들이나 여러 가지 잠재의식의 힘이라든가 끌어당김의 힘이라든가 내 내면의 힘들이 커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적어보라고 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2억의 빚이 있고 5천만 원을 빚졌고 또는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그걸 누군가에게 보시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했다, 회양을 했다라고 그냥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거는 내 마음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떤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훔쳐갈 수 있어, 안 갚을 수 있어, 나에게 사기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돈도 똑같이 애타고 가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 삶에서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관념들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돈은 좋은 거거든요. 돈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큰 에너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트도 돈을 많이 벌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데 많이 돈답게 돈을 유용하게 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누군가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코인을 해서 누군가 빌려줘서 못 받던가 억울한 돈들, 남들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난 투자를 실패해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생겼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정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견의 반대말 부정견,
정견이 아닌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부정한 마음이 생기면 돈에 대한 기운도 에너지도 점점 더 나와 멀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연애할 땐 좋았어.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이 남자에게 여자가 3명이나 있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인 걸 알게 되었고 나도 그 여자 중에 한 명인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3년이나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3달이나 걸쳐서 나를 연애하고 있었네. 이런 나쁜 놈. 내가 속았다. 진짜 나쁜 놈. 너만은 믿었는데 지긋지긋하다.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과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마음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한 남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남성에 대한 관념들이 다 안 좋게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본인의 인생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나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그 마음이 올라온 사람은 그 한 사람일 뿐일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을 5천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믿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당연히 믿는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한테 빌려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돈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돼요.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충격은 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씻어내셔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를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 키를 이 트라우마가 잡고 갑니다, 여러분. 벌레 보고 놀라면 산에 가도 맨날 벌레 보고 놀라고요. 뱀 보고 하면 놀라면 새끼질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놀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믿었고, 너무 의지했고,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돌변하고 그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떼먹고 가버리면 내 인생에 믿었던 사람의 큰 방향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신의 마음들이 내 모든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행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안 좋은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수행의 깊이는 결코 불신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믿음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못 받았던 돈,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고통받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대부분 자리하거든요. 나쁜 기억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좋은 기억보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맞은 선생님이 더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저를 구타한 그 선임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잘해준 분보다 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해. 눈빛까지. 발로 배를 팍 차던 그 선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 군대에서는 안 떠오르는데 그 사람 눈빛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 고향만 떠오르고. 근데 그 사람 고향으로 딱 지나가면 여기 그 사람이 그 우리 선임이 있었던 고향인데 이 생각이 올라와요. 저에게 잘해준 분도 많거든요. 잘해준 분도 희미하게 떠올라요. 더 생생하고 그 사람의 기억, 눈빛, 잘해준 선임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희미해졌어. 근데 나를 때리고 구타했던 선임은 눈빛이 그대로 기억나요. 우리의 이게 마음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은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어릴 적의 기억은 더 나쁜 기억을 더 많이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혜중님이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1억 2천만 원을 못 갚고 있어요. 그 사람이 빚쟁이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못 살겠대요. 지금 살 수가 없대요. 채화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받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도 해볼 만큼 해봤을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법적인 문제로 걸어놓는 거랑 고소를 해서 뭐 어떤 방향을 나중에 돈 벌면 받게 되는 방향이라든가 그걸 법적으로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1억 2천만 원 빌려준 것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돼요. 절대 후회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수업료다라고 생각하고 탁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거는 지금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건 몸부터 망가지고 정신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돈 빌린 사람은 본인을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건강까지 망친 존재가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끝없이 쌓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과 원한이 쌓이면 여러분은 독이 퍼져요. 몸이 시퍼렇게 독이 퍼진다니까요. 결국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살모사한테 물리면, 다리에 딱 물리면 빠르게 혁띠를 풀고 끈이나 내 종아리 묶어야 돼요. 묶어서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게 하고 이 독을 빨리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물린 걸 뻔히 보면서 물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아파라 하면서 툭툭 두드리고 아 내가 진짜 운이 없지 또 물렸구나 이러면서 뻔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독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심장까지 흘러가게 돼요. 지금 본인은 이 독을 다리까지 흘려서 팔까지 올리고 심장까지 올리는 형태란 말이죠.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론 잠이 안 오고 힘든 건 알아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거 보면 이게 너무나 본인에게도 큰 재산인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독사한테 물린 건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묶고 이 독을 빼내고 해독하는 과정으로 흘러가셔야 돼요. 그 해독하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다?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따라해봐요.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누구한테 우리가 쉽게 1억 2천을 빌려주나요? 본인이 그전에도 1,000만 원, 500만 원 얼마씩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을 저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자도 받기도 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조금 회수하기도 하고 이익을 봤을 거라고 봐요. 그전에 일을 적지 않아서 제가 유추할 뿐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1억 2천을 누구한테 빌려준다. 그거는 부모 자식도 힘든 일입니다. 1,000만 원도 벌벌 떠는 세상에 그렇게 큰 금액을 준 건 본인의 인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10억이 아니구나. 내 전 재산이 아니구나. 내가 만일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것이 3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반드시 선생님한테는 일어날 일이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큰 돈을 일어날 일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200~300명 있는 이곳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제일 많고 3천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고 500만 원 있고 50만 원 있잖아. 지금 혜중님처럼 1억 2천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전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자꾸 그런 습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빌려준 거고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큰 돈을 요구했고 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데 돈 빌려줄 사람인가요? 돈 주면 그냥 줬지. 우리 이번 달에도 3천만 원을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우리 지금 니카라과 가면 나무 심는데 몇 천만 원을 주잖아요. 우리 연탄 만드는데 1년에 10,000장을 나누잖아요. 한 장에 1,000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이번에 소록도 갈 때도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런 인과 속에서 흘러왔다. 더 3억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본인은 5억이라도 빌려줄 사람이에요. 투자할 사람이에요. 이런 일 안 겪으면. 얼마나 큰 수업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어야 돼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상대방만 미워하면 내가 잠을 못 자요. 내가 이런 마음이 본래 있었어. 나한테 참 큰 반성의 기회구나. 그래, 내 잘못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정화가 일어나요. 신비한 작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걸 세상 탓만 하면 안 돼요. 미세먼지가 많고 바이러스가 많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먼지, 바이러스 탓만 하면 됩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러면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생활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명상도 하고 자신을 케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기가 안 좋아서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에게 와. 이 세상 정말 못 살 세상이야. 도대체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지났는데 또 벌써 이런 바이러스가 와. 매번 세상 탓해요. 그런 사람은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립니다. 왜냐? 세상 탓마다 하지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 관리를 하고 자기의 생활 습관과 먹는 것과 식이요법을 관리할 생각을 안 해. 세상만 탓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원인만 탓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몸도 내가 자주 걸리는 이유와 이렇게 자주 세상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유는 지구가 점점 더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아, 나무도 심어야 되겠구나. 쓰레기도 하나 줍자. 오염된 것들 빨리 줍고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세상에 좀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라는 마음가짐이 올라오고 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내 몸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자 하면서 내 몸을 더 케어하면서 나를 관리하는 힘도 생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1억 2천, 그래. 저번에도 2천만 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지만 이자도 받았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자주 빌려주니까 주변에 소문이 났지. 내가 이렇게 너무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뿌린 씨앗도 크구나. 사실은 이 모든 게 전적으로 내 탓이라고 볼 때 가장 빨리 치유가 돼요. 내 탓이라고 볼 때. 채화님, 어찌 당신은 1억 2천을 빌려줘 보지 못했고 그리고 못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저는 빌려준 적도 없고 그렇게 빌려줄 생각 1조차 없어요. 주면 줬지. 빌려주면 내 마음을 빌려주는 거거든.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지고 놀거든. 그래서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절대 빌리면 안 돼요. 빌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빌려줘도 안 돼. 스스로가 극복하세요. 스스로가. 사람 잃고 돈 잃게 됩니다. 돈만 잃으면 괜찮은데 사람까지 잃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 물건을 빌려준다. 이건 다 내 마음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쥐락펴락한다. 전화 안 받으면 답답하고 한 통 전화 오면 아, 미안하다. 3개월 후까지 할게. 그래 알았어. 못됐게 하면 도망갈까 봐 연락 안 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3개월 후에 또 안 줘. 아, 미안해. 일주일 뒤에 줄게.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일주일 뒤에 또 안 줘. 화도 내 받다가 달래도 받다가 음식을 사 먹여도 받다가 만 원씩만 하루에 갚아라고 얘기해 봤다가 기다려도 보고 고소하려고 치면은 변호사비만 몇백만 원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 평생 3, 4년, 5년, 10년 동안 오로지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내 마음 온통 다 빌려주고 삽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100만 원 빌려달라면 야, 돈 없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지금 있는 돈 10만 원 보내줄게. 그리고 나 친구 네 잃기 싫어서 돈 관계 안 할란다. 이런 통화로 전화하지 마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친구 잃기 싫다. 자, 20만 원 보낼게. 끝. 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엄마, 자식이. 엄마, 나 이번에 뭐 하는데 뭐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번에 사업 잘할게. 그래. 돈 많으시면 주시고요. 돈 많으시면 주시고. 나는 태어나서 내 하나의 철칙이 있단다.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지간도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철칙이야. 돈 잃고 사람 잃는단다. 네가 내 자식이지만은 나는 돈 거래 니랑 하기 싫다. 줬으면 줬지. 엄마 수중에 지금 돈 150만 원 있으니까 이거 줄게.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말해. 응? 그래. 이거 가지고 유용하게 쓰고 다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잘할 수 있다. 엄마 응원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딱 잘라내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자식이 결혼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돈 많으시면 1억씩 2억씩 주시고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식들한테도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하는 행동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이 자식도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돈 빌려준다고 툭툭 줘놓으면 자식도 똑같이 친구들한테 빌리다가 이런 힘든 일이 겪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삿디하고 알아차리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